대구 이월드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의 다리가 놀이기구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무려 10명의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지역 온열 질환자 현황을 살펴봅니다. 19일 새벽 대구 동구 아양교에서 20대 남성이 금호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1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이월드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의 다리가 열차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지난 16일 발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놀이공원에 만연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 이월드의 한 놀이기구 앞입니다. 노란 테이프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빨간 롤러코스터는 운행을 멈춘 채 서 있습니다. 지난 16일 저녁 6시 50분쯤 이곳에서 일하던 24살 A씨가 아래로 떨어져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안전점검 이후 열차 끝에 타고 있던 A씨가 추락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절단된 다리의 뼈와 근육이 손상돼 접합 수술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월드 측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내고 치료비 지원과 안전규정 보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서 경찰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을 찾은 이후 추후 회사에서 지원책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놀이공원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CCTV도 충분하지 않아 사고가 생겨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안전수칙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번과 같이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관리 감독도 매우 중요한데 특히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안전을 맡겠다는 부분, 특히 이런 관리 소홀에 의한 이런 그 사고로 이월드에서는 지난 2월 케이블카가 49m 높이에서 멈춰 승객 30여 명이 10분 동안 갇혔고 1년 전 또 다른 롤러코스터 부메랑이 5분 동안 정지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3차례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이번 사고 열차에 결함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놀이공원 측이 평소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너무 더워서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엔 매년 여름이면 온열 질환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올해는 어땠을까요? 폭염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홍정표 기자가 경북 지역 온열 질환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7월 23일 경북 청도군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텃밭에서 일을 하던 82살의 어르신이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밭에서 쓰러진 겁니다. 지난 5월부터 8월 15일까지 발생한 경북 지역 온열 질환자는 175명에 달합니다. 이 중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포항 남구 59명, 안동시 23명, 문경시 17명, 군 단위에서 예천군은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포항 북구와 영천시, 군위군과 의성군, 칠곡군에서는 온열질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북은 지난해 여름 40일간의 폭염이 이어지며 300명이 넘는 온열질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비해 40%가량 온열질 환자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해 여름보다는 그렇게 심한 무더위를 보이지 않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경북은 분지 지형이 많은 데다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아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경상북도는 올여름 온열 질환자 예방을 위해 5천여 곳의 무더위 쉼터와 2만여 명의 재난 도우미 운영에 나서는 등 폭염 취약 계층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각 23개 시군을 통해서 재난 도우미 운영이라든지 또 무더위 쉼터 확대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행정 정책을 통해서 온열 질환자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전체 농가의 50% 이상이 밭농사에 종사하는 만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이번 주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대구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 아파트 경비원들은 오히려 찜통인 경비실을 피해서 바깥 그늘에 나가 있기도 하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에어컨을 설치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폭염이 절정에 이른 한낮엔 이 작은 공간의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습니다. 경비원들은 더위를 피해 오히려 밖에 나가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 고령이죠. 75세 이상 전부 70세는 훨씬 다 넘었고. 그 초소 이 자체가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기계 여기서 이제 모니터 이런 데 있는데 여기서 열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7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집마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 84%가 에어컨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들도 민년 같이 사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가 나가면 부탁도 하고 막 이랬는데 에어컨 탄다 그게 좋잖아. 그래가지고 쾌히 오라고 해줬지. 예산 문제를 들어 설치를 반대하고 미루기보단 에어컨 구입비와 전기료를 897가구 주민들이 나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경비실 13곳에 에어컨이 설치됐습니다. 7, 8, 9월 3개월만 사용하면 되니까 세당 한 260원 정도 평균 돌아가 싶습니다. 주민들은 경비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되갚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들은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에어컨 지금 달고부터는 다 할만하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 뭐.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19일 새벽 2시 반쯤 대구 동구 아양교에서 20대 남성이 금호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량 6대, 대원 17명이 출동해 10분 만에 구조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다리 난간에 걸쳐 앉아있다 CCTV 관제 요원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랑이를 벌이다 다리 밑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대구 동구 아양교에서는 36건의 투신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대구시와 부산시, 울산시 의회와 경북도, 경남도 의회 의원을 비롯해 광역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불거진 경제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대구를 찾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3일부터 4일 동안 몽골에서 의료 관광단이 다녀간 데 이어 오는 23일까지 러시아에서 50여 명이 찾아와 대구를 둘러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들은 지역 5개 주요 병원을 방문해 한방 진료 등을 체험하고 학생 상호 교류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는 올 하반기 외국인 환자 추가 유치를 위해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료 관광 할인 카드를 확대 발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온라인 콘텐츠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죠? 그런데 이런 찌는 듯한 무더위를 에어컨도 없이 견디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등록 경로당 얘긴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여름을 나고 있는 어르신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권미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더워가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다른 게보다는 좀 이해가 안 좋아요.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제일 억울하고. 그럼 좀 봐주면 좋겠고. 그러면 폭염 속에서 에어컨도 못 틀고 힘겹게 여름을 나는 경로당이 있다는 제보.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날 경로당 안은 찜질방 같습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31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니, 이 더운 날씨에 왜 에어컨도 틀지 않고 있는 걸까요? 냉난방이 전부 우리물로 하니까 겨울에도 뜨뜻하게 못 되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못 하고. 이곳은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냉난방비, 쌀값 등이 지원되는 일반 경로당과는 다르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전기세 내기도 힘든 상황, 에어컨은 사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세 낼 돈도 없는데 세간이라고 변변할 리 없습니다. 밥상이며 냄비며 다 길에서 주워온 것들. 이거 다 주워가고 우리 있습니다. 이것도 줘도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은 좁기도 좁고 물도 안 내려가고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변은 못 빠지지만큼 집으로 가지. 저는 대변 내려가나 저러가지. 또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좀 상태가 좀 많이 열악해 보이고 너무 더워서 그런지 지금 문을 열고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미등록 경로당은 대구에만 44곳, 경북엔 380곳이 있는 곳으로 추산됩니다. 미등록이라서 지원을 못 받는 거면 등록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면적과 시설, 이용 인원 등이 법정 기준 이상이 돼야 하는데 작은 동네에 있는 곳은 여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시설이 좋은 곳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참 가야 되거든요. 버스 정류장이 2정류장 넘거든요. 그래 어르신들이 가실 수가 없잖아요. 예. 여름에는 폭염, 겨울엔 한파에 시달리는 너무나 열악한 미등록 경로당. 정말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어떤 지원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다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들은 저희들 후원자 통해 가지고 그래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구하고.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안성시와 정성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급한 대로 어떤 상황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를 좀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미등록 경로당,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는 문제겠죠. 우리는 법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같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어르신이 던진 한마디입니다. 법과 행정의 잣대로만 보면 어르신들은 올 여름도 다가올 겨울도 힘겹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유튜브 CJ 헬로 대구 방송, CJ 헬로 영남 방송, CJ 헬로 신라 방송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항은 도농 복합 도시지만 면적이 웬만한 광역시에 맞먹을 만큼 커서 오지 마을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고령 인구가 많고 특히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데 이런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와 민간 병원들이 주민 밀착형 의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복지회관에 마련된 임시 무료 진료센터입니다. 허리와 팔다리가 쑤시고 소화불량에다 침침해진 시력까지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주민들이 3355 발길을 잇습니다.
보건소와 지역 병원들이 함께 꾸린 오지마을 진료 활동인데 시내까지 어렵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돼 반응이 뜨겁습니다. 차도 별로 없고 그래가 시간 맞춰 올라가면 늦어보면 새로 2시 몇 분 차 그거 타고 와야 되고 12시 차 떼어보면 아무것도 안 내리다. 뭐게나 이래 자주 와주면 아무래도 우리 인대는 좋지요. 포항 북구보건소가 주민 밀착형 의료 서비스에 나선 건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됐습니다. 시 단위로는 전국에서 5번째로 면적이 넓은 데다 특히 죽장과 기북, 송라, 신광 등은 주민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가 넘는 고령자여서 의료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자며 민간 의료기관들을 설득해 관내 23개 병원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500지까지 찾아와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진료하기는 사실 참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그 의료기관하고 연결을 시켜서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팀을 구성하고 또 저희들은 주민 홍보를 하고 물리 재활 치료와 한방 진료, 치매 관리와 구강 건강까지 볼 수 있는 공동 의료팀은 올 하반기에 지역 오지마을 40여 곳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이제 치료는 한번 일회성으로 거치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치료의 목적도 있지만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섭생을 관리할 것이며 또 어떤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라는 그런 어떤 그 어드바이스하는 오지마을 등 의료 사각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민관 합동 의료 서비스. 대체로 관주도의 기존 활동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서 의료 소외계층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청송사과 유통센터를 운영할 법인이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청송군은 지난 16일 청송사과 유통센터 운영 사업자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영농조합법인 송원 APC를 협약 체결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센터는 지난 5일 해산한 청송사과 유통센터를 대신해 유통 물량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원 APC는 3년 내 연간 사과 17,000여 톤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반은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공연장, 유원지 등 198곳을 돌며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건축물에 균열이나 누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점검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손을 보거나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가을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게까지 느껴지니까 얇은 겉옷 꼭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0일 날씨입니다. 아직까지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침 기온이 21도, 한낮에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습도도 높고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황하지 않으려면 우산 챙겨서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화요일까지는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줄 텐데요. 이 비는 화요일 낮에 남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 내리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